안녕하세요, 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량 운동을 언제 시작하고 그 뒤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발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량 운동은 제가 42살 겨울 때 거의 43이 다 돼서 크로스핏을 6개월간 배우면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크로스핏을 했던 6개월을 포함해서 3대 500을 달성하는 데는 1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중간에 다른 운동을 했던 3개월은 중량 운동을 거의 못했었는데요. 이 3개월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중량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거의 11개월 만에 3대 500을 달성한 셈이기도 합니다. 포함하면 1년 2개월이 되겠고요. 물론 더 성장이 빠른 분들도 있고 훨씬 더 높은 중량을 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나이나 체중 대비 3대 운동의 성장 속도가 평균보다 빠르다면 빨랐고 중량도 어느 정도 잘 드는 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운동 경력과 3대 운동을 처음 접한 날의 기록, 혼자 운동하면서 3대 500까지 어떻게 기록을 늘렸는지 그 운동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로스핏은 파운드 단위를 써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으로 3대 운동을 접하고 그날 원RM을 쟀었을 때 스쿼트는 110kg 정도, 데드리프트는 120kg 정도 들었었고요. 벤치프레스는 크로스핏에서는 잘 안 해서 몇 달 지나고 코치님에게 따로 부탁드려서 배웠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빈봉도 균형이 안 잡혀서 제대로 못 들다가 그래도 좀 연습하니까 많이 나아져서 당일 80kg 정도까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10 정도가 됐었습니다. 추가로 오버헤드 프레스, 숄더 프레스는 첫날 들었던 최대 무게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55kg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취미 수준이지만 전 그 이전에 복싱과 킥복싱을 합쳐서 10년 이상 운동했고요.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을 조금은 하기도 해서 근력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운동 경력이 좀 있으니까 처음 시작 무게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점에 상관없이 그래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대 중량을 200 정도 높인 거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어느 정도 충분히 참고는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약물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운동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입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을 6개월 다닌 뒤 그만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동안 다른 운동을 하면서 중량 운동은 쉰 다음에 쉬었고요. 그 3개월 뒤에 다시 헬스장에 등록해서 3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헬스장이란 곳에 등록해서 운동을 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중량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40대 나이라고 해도 초보자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서 크로스핏을 6개월 뒤에 그만뒀을 때는 3대가 400 초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3대 운동을 하니까 한 달 정도 만에 400 중반 정도까지는 다시 빠르게 중량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거기서 정체기가 왔었습니다. 정체기가 한 달 정도 지속됐었는데요. 운동을 어떻게 해도 중량이 더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체중을 늘리는 것, 벌크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체중을 72kg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81kg로 10kg 가까이 체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체되어 있던 중량이 다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동네 놀이지만 3대 510을 달성했었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벤치는 터치앵글로 120, 스쿼트는 충분한 깊이로 190 들었고요. 데드는 스트랩을 썼지만 맨 땅에서 컴벤으로 200까지 들었었습니다. 저도 스모 데드가 강한 편이라 컴벤보다 중량을 최소 10에서 20kg는 더 칠 수 있으니까 스모 데드 기준으로 하면
기록이 더 높기도 하겠고 3대 500 달성도 사실은 한두 달 정도는 더 이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측정할 때 장비는 스트랩과 벨트 그리고 5mm 슬리브만 착용했었습니다. 그때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해서는 총 5개월이 지났을 텐데요. 그 당시 저는 오로지 3대 중량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PT도 받았던 적이 없고요. 계속 혼자 운동했습니다. 그래도 크로스핏 할 때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던 것이고요. 처음 하는 분들은 자세와 동작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지도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크업을 하면서 운동할 때 근육이 운동으로 손상을 입은 뒤 충분히 회복하고 성장할 정도로 영양을 초과 공급해 주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나 개인차는 논외하고 보통은 단순히 체중만 늘려도 체중을 버티기 위한 근육이 붙기 때문에 근력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역도, 파워리프팅 대회 같은 것들이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체급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체중은 근력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운동을 충분히 해주면서 체중을 늘리면 아무래도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는 것이 확실히 정답인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매일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면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점진적으로 중량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벌크업을 하면서 3대 중량을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는 몸무게를 단기간에 너무 빨리 늘려서 근육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그 이상으로 많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살이 찌면, 그러니까 지방이 붙으면 보통 얼굴 하관 부위와 목 쪽, 그리고 복부 쪽으로 좀 많이 붙는 편입니다. 이 얼굴 하관, 목 부위, 그리고 복부에 붙은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관상 문제는 둘째치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목 쪽에 붙은 살 때문에 옛날에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처럼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었고요. 복부 지방 때문에 몸도 좀 둔해진 느낌이고 고혈압과 지방간도 다시 생길까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현재 73kg까지 뺐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아직 얼굴과 목 그리고 복부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후유증이라면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마저 빼려고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이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달에 많이 빼도 2에서 3kg 정도를 뺀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충분히 잡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0kcal 덜 먹고 운동으로 500kcal 소비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렇지 않고 체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 않는데 무슨 3개월에 20kg를 빼는 등 급격히 살을 빼버리면 몸에 부담도 많이 오고 요요 현상이 오기도 쉽습니다. 또 피부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남아서 피부가 처질 확률도 높아지겠고요. 물론 이런 것도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 단계에서는 체중이 감소하면서도 근육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세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협응력이나 해당 동작을 위한 근신경계 발달 같은 것이 아직 덜 된 초보자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나아지면서 또 수행 능력이 많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근육이 성장하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자세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근신경계 발달도 어느 정도 되어서 똑같은 체중, 똑같은 근육량으로 수행 능력을 올리기가 점점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10kg 가까이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도 같이 줄어서 지금은 중량이 조금씩은 다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3대 500을 하려면
아마도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데드를 컨벤이 아니라 스모 데드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건 해봐야 알겠습니다. 만약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400 후반은 될 테니까, 그래도 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수행 능력이 증가한 거고 일단은 성공한 셈이죠. 제가 운동했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크로스핏을 할 때 알게 되었던 5 곱하기 5를 중심으로 운동했습니다. 좀 변형된 방법으로 5 곱하기 5를 했는데요. 꼭 5 곱하기 5를 성공하지 않아도 거의 성공했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3세트까지 성공하고 4, 5세트에서 1개나 2개 정도 못했다고 하면 증량을 했었습니다. 2세트까지 우선 성공하면 그 이하 세트에서 실패해도 무게를 낮추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이건 당시에 워낙 잘 먹으면서 운동하고 근력 성장이 빠른 것이 체감이 되니까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에 빨리 적응한다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5 곱하기 5로만 한 것이 아니라 5 곱하기 5의 첫 세트를 더 무거운 무게로 2, 3회만 시도하는 등 무게를 높이고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종종 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롭셋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본세트 이후에 여러 쥐어짜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운동 영상에서와 같이 본세트가 끝나면 휴식을 짧게 가진 뒤 중량을 낮춰서 추가 세트를 꼭 해주기도 했습니다. 데드는 5 곱하기 5를 안 했고요. 터치앤고든 스탑앤고든 본세트는 5번 드는 정도로 한 세트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올릴 때는 벤치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2.5kg씩 증량했었고요. 스쿼트와 데드는 5kg씩 증량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오로지 중량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던 그 몇 달 동안은 유산소 운동은 최대한 줄이고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말 회복과 성장 모두 무게를 증량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운동 방법에 대해선 먼저 올렸던 제 운동 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회복이 20, 30대 같지는 않기 때문에 회복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같은 부위 중량 운동은 다음 날에는 하지 않았고요. 주말엔 무조건 쉬어줬습니다. 상체라고 해도 가슴, 어깨, 등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월수금에 벤치프레스를 하면 화목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바꿔서 월수금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화목에 벤치프레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도 했고요. 예시로 만든 운동표를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회복 속도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 환경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표를 만들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한 뒤엔 몸이 충분히 회복하고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휴식을 신경 쓰면서 해도 고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에 좀 무리가 오게 되는데요. 너무 욕심을 내거나 해서 몸에 지나치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날 운동한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하면 당일은 좀 가볍게 하는 식으로 완급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안전바를 꼭 설치하고 하는 등 항상 다치지 않게 부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의 변화나 신체의 변화, 운동 능력의 성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게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 더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물론 아무리 오래 운동을 해도 그런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몸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부상을 조심하고 안전을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다행히 중량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중간에 쉴 정도로 부상을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동은 발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달리기 위해 몸이 적응하고 발달을 하게 되고요. 무거운 것을 계속 들게 되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몸이 적응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 이틀에 달라지진 않으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영양과 휴식을 충분히 신경 쓰면서 운동해야 하고요. 발전을 위해선 점진적 과부하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미를 느끼거나 호르몬의 작용으로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야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힘들게는 하되 그렇다고 몸이 다칠 정도로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괜히 욕심을 내서 부상을 입으면 몇 달, 몇 년 동안 운동한 게 허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지는 후유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상황에 따라 중간에 실수는 있어도 어차피 평생 해야 하는 거니까 길게 보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분도 개인차가 크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여기까지의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의 하나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